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2도로 어제보다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낮 동안에도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기운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2도로 어제보다도 조금 높고요.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15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분간 낮 기온은 15도 선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오늘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3m까지 꽤 높게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양유업 경주공장에 유제품을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1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대로인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낙농가와 유통 대리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유업 경주공장 화물 노동자 60여 명이 10년째 동결된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냉장 시설을 갖춘 5톤 차를 지입해 한 달에 하루 이틀 쉬며 일해도 560에서 580만 원을 받아 차량 감가상각 등 실비용 170만 원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월 400만 원 안팎이라고 주장합니다. 야간에 강원도와 경남북을 오가는 악조건에다 5톤 차에 실린 제품을 싣고 내려도 상하차비는 고작 1,500원. 졸음을 참아가며 일하느라 몸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남양이 많은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동결이 되다 보니까 메일이나 빙거래나 푸르민이나 이런 데가 계속적으로 화물연대 가입해서 교섭하라고. 반면 회사 측은 동종 유업체보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운송료가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제품 출하가 막히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생산된 제품도 유통기한이 도래하면서 폐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 제품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되는 제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제품을 출고를 통해서 낙농가들은 비상입니다. 하루 2차례 젖소에서 착유한 원유를 경주 공장 대신 천안 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져 천안 공장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원유를 버려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원유는 내버리면 저기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농가의 입장이 지금 하루하루가 약간 불안한 상태고, 그래도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죠. 대리점들도 매일 공급받던 제품을 이틀에 한 번 공급받으면서 학교 급식 우유 납품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물류 파업은 철강 등 산업 물동량 파업처럼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실내 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모의 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접종 시연과 이상 반응 대응 훈련까지 이뤄졌고 실제 접종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경주시의 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2만 4천여 명으로 접종은 오는 15일부터 이뤄집니다. 지난달 해양생물 유입으로 발전이 중단됐던 울진 한울원전 1, 2호기의 발전이 또다시 정지됐습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6일 한울 1, 2호기 취수구에 해양생물이 다량 유입돼 발전을 정지하고 해양생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외부로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전 1, 2호기는 지난달 22일 취수구에 해양생물이 다량 유입돼 발전이 중지됐다가 지난 1일 발전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산 뒤 회사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인근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에 21제곱미터짜리 집을 사택용으로 사들였습니다. 매매가는 9,300만 원. 이어서 가스공사는 같은 동 다른 층 집을 9,200만 원에 또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한국가스공사 대구 경북 지역 본부에서 사택 매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년차 직원 A씨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거래 모두 매도자가 같았습니다. 특이한 이름의 매도자를 이상하게 여긴 회계부 직원이 확인해보니 이 매도자는 직원 A씨의 부인이었습니다. A씨는 공사가 작년 연말쯤 1인용 사택을 구매할 거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배우자에게 작년 2월과 4월 아파트 두 채를 사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럼 가스공사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 계약을 할 때? 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건 알았죠. 아, 가스공사 직원의 부인이라는 거? 그리고 작년 연말 부인은 매도자로 남편은 매수자인 가스공사 담당자로 나서 첫 거래를 했습니다. 부인은 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첫 거래가 문제없이 끝나자 부부는 두 번째 거래에서 차익을 1,500만 원으로 올려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회계 담당 직원이 취소시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부인 이름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를 만든 뒤 사택관리 용역업체에 청소 용품을 판 것처럼 서류만 꾸며 가스공사에서 수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사택용으로 구입한 전자기기나 가구를 본인이나 가족 집으로 옮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난해 말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쉬쉬해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직원을 지난주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부당한 부동산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정비 사업을 담당하면서 해당 구역 땅을 2017년에 산 뒤 자신의 땅을 중심으로 진입로 설치를 하는 등 땅값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조리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관계부서와 전문가로 전략팀을 만든 뒤 작업 환경 관리와 건강 관리,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종합 대책을 세웁니다. 급식소와 환기시설을 모두 조사해 작동 여부를 살피고 유해물질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기구는 교체하는 한편 조리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강화합니다. 경북대병원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3차례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다른 병원의 비정규직 경력을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또 정규직이 되기 위한 노력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병원의 비정규직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며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의 한 방사선사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병원 측이 다른 상급 종합병원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 산정할 때 인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CCTV가 주민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지자체마다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야심한 시각 어느 주택가 골목길. 젊은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에 차례로 접근해 차문을 열어봅니다. 차량 터리범들의 범행 현장입니다. 술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이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이 남성 곁으로 불과 5분도 안 돼 경찰이 도착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처럼 범인을 잡고 시민의 생명을 구한 건 매의 눈 CCTV였습니다. 안동시는 2015년부터 관내 3천여 대의 CCTV를 모니터하는 영상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해 한 해 600건가량의 범죄나 응급, 재난 상황 등을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범 검거 사례는 지금까지 70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13일에도 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112 407입니다. 네.拉致사건 발생하였습니다. 용의 차량 18호에 네, 확인해 드릴게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관제요원이 실시간으로 도주루를 확인한 결과 범행 30분 만에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눈이 되어서 관제를 하면서 이렇게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듯한 것도 있고요. 범인들 도주로라든지 이런 걸 바로바로 확인해서 저희한테 이제 또 바로바로 알려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 추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백신 생산 기지가 된 SK바이오사이언스 주변에 CCTV 10여 대를 긴급 설치하는 한편 산불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CCTV가 날이 갈수록 치안과 재난 현장에서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나흘째 실종돼 경주시가 현장에 수색 상황실을 꾸렸습니다. 수색 구조에는 해병 1사단과 육군 54단, 소방, 경찰 등 500여 명과 헬기 한 대가 동원됐습니다. 경주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수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 건의 사업 목표액을 5조 3천억 원으로 잡고 매칭 예산 등 일반 국비 4조 7천억 원을 더해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어갈 방침입니다. 내년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은 문경 김천 간 내륙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 JC에서 의성 IC 간 확장,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사업,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사업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앙부처가 신규 사업 선정을 공모로 추진하는 추세에 맞춰 실국별로 중점 공모 사업을 지정해 관리하고 신규 예타 사업을 발굴해 대규모 국가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어제 울진 바지개 시장에서 로컬 푸드 직거래 우리진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우리진 장터는 오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2일과 7일 울진 장날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진군은 지역 농협 축협과 함께 올해 94억 원을 들여 남부와 북부권 두 곳에 로컬 푸드 직매장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올해 지역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기 중 학교별로 2주에서 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와 교사가 직접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 대응 훈련 계획을 직접 세워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내용은 불시 대피 훈련과 소방서와 경찰서 상황실 방문 체험, 교내 대피 경로 작성, 모의 훈련 등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기운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2도로 어제보다도 조금 높고요.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15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분간 낮 기온은 15도 선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오늘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3m까지 꽤 높게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